금요일 날 저녁에 은영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 이모 오늘 이모네 집에서 놀다 자고 갈 거예요 이러더라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은영이는 종종 동훈이와 잠도 자곤 하는 친자매 같은 사이였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도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시각은 오전 9시 40분.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는 아이들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엄마. 그런데 계속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 방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2006년 5월 13일 마치 잠시 외출을 한 것처럼 그렇게 두 아이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14살이었던 은영이와 12살이었던 동훈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때는 그냥 뭐 애들이 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애들이 단순하게 그냥 뭐 어디 구경 갔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한 9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제가 살살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연한 불안감은 동훈이의 방을 확인하면서부터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훈이는 지갑 놔두고 나가고 은영이는 지 휴대폰이랑 옷 놔두고 나가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은영이 아빠는 급히 파출소부터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또래 애들은 뭐 다른 데 친구 집 가서 잘 수도 있고 하룻밤 지나고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나 같이 있나 싶어서 뭐 아는 친구들 연락했는데 아무도 뭐 같이 있거나 행방을 아는 애들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사라진 지 이틀째인 월요일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경찰은 이날 오후가 되었어야 아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모든 인력이 총동원되어 빈집과 야산, 저수지까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는 일. 2006년 당시에는 CCTV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격자의 제보가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집 주변은 물론 읍내의 만화방, 놀이터, 야시장 등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곳곳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여튼 그때는 엄청나게 그런 목격자가 많았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누가 봤다 이런 제보가 있었지만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목격담을 하나씩 제외시켜 나간 경찰. 그러자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훈이 학교 친구들이 그날 오후 1시경 마트 안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보고 인사를 나눴고 이어 1시 반경엔 버스를 기다리던 한 아이가 상가 앞에 서 있는 은영이와 동훈이를 목격합니다. 이후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오후 2시경 목격했다는 한 주민. 그 행적을 추적했을 때 마지막 목격 장소는 어디로 추정이 되나요?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목격 장소는 오후 2시 10분 집 앞이죠. 바로 이곳에서부터 아이들의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휴대전화도 지갑도 없이 집을 나선 지 벌써 13년. 은영이와 동훈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갈하다시피 없어진 거죠. 지금까지 뭐 주민등록이라든지 금융, 뭐 어떤 의료, 행정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양산 일대에는 아이들의 실종을 둘러싸고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와가 뭐 2시까지는 안 했을 것 같고 가출의 파들이 뭐 그래가지고 가출의 큰 소문이 나요. 10대 청소년인 두 아이가 함께 사라진 것으로 봐 아이들이 단순 가출을 했을 거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 뭐 면담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집을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종류의 가출의 어떤 예비적 증후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예. 한창 사춘기였던 은영이가 친구들에게 종종 가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은영이와 동훈이로 보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목격담이 쏟아지면서 단순 가출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렸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구미, 부산, 광주 숫자는 한 100건 이상 들어왔었고 그중에서 특별히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고성 공룡 엑스포에서 아이들이 발견을 했다, 목격됐다고 하는 그 제보가 있어서 실종되고 이틀이 지난 월요일 저녁 고성의 한 엑스포 행사장에서 아이들을 봤다는 제보자는 당시 행사장의 경호를 담당했던 경비업체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린 어렵게 당시 아이들을 목격한 경비업체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시간대가 아마 한 7시쯤 넘었을 거예요. 엑스포 폐장 시간이 지났는데도 무슨 일인지 정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는 두 아이. 차비가 없다 그랬어요, 당시. 이제 저희도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나가는 김에 그 읍내까지 태워다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네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심쩍긴 했지만은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시내 사거리에 두 아이를 내려줬다는 이 씨. 차비가 없다는 말이 걸려 아이들에게 현금 3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들의 인상착의를 유심히 봤었다는 이 씨. 맞아요. 요렇게 저희가 요걸 보고 신고한 거거든요. 그 몽타주를 보고. 그런데 이곳 사거리에서 내린 뒤 행적이 묘연해졌다는 아이들. 행사장 CCTV에도 아이들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행적은 물론 정체도 확인할 수 없었던 아이들. 그 태워졌던 차량에 머리카락 같은 것도 수거해서 실종자와 DNA 대조를 했지만 아닌 것으로 나왔고, 하지만 그 머리카락 자체가 그 실종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진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 제보가 사실이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한 마음이 앞섰다고 합니다. 공룡 엑스포를 간다면 공룡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공룡 한 마리도 없고 공룡에 대해서 말도 없었는데 애들이. 가출할 것 같으면 뭐 통장에 돈 있었으면 다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걸 놔둬놓고 간다는 게 이치에 맞도 안 하고 사실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애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통장에 돈이 그대로 남아있고 겉옷과 휴대전화, 지갑을 놔둔 채 사라졌다는 점이 가출로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잠시 외출을 했다가 사건 사고에 휘말려 실종된 것은 아닐까? 애들이 실제로 놀 때가 없었어. 그래 애들이 주로 나가면은 어서서 부산대학 앞으로 많이 나가고. 거의 다 부산 내려왔어요. 부산대학교 쪽이나. 네, 우리 애들도 나가던데. 중학생들도. 네. 양산 집에서 부산대학교까지는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로 아이들도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당일 아이들이 부산 가는 버스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을 들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1시경 아파트 상가 앞에서 아이들과 마주쳤던 친구들이 그 대화를 들었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부산 지역으로 탐문을 나섰다는 경찰. 부산역 쪽에 그쪽도 저희들이 몇 번이 나가서 혹시 이제 들리는 말이 있는지 첩보 수집을 쭉 다 했었습니다. 그때 수사했을 때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그마당 단서가 없었죠. 우리에게 아주 뜻밖의 제보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종되던 그해 가을 부산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은영이와 동훈이로 보이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하얀색 모금함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보자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이 함께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 사상역. 불우이웃 돕는다고 모금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짧았고 앞니가 약간 돌출돼 있었어요. 2006년 9월 초 우연히 사상역 앞을 지나다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모금함을 들고 제보자 앞으로 오더니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앞에 와서 이렇게 모금통을 내면서 제 좋은 일에 쓸 거니까 모금 도와주시라고 막 그랬고. 그런데 옆에 있던 누군가가 놀랄만한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전단지 실종 아동 아니냐, 실종 아동 전단지에서 본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산에서 오지 않았냐 할 때 그 여자애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서 입술을 달싹거리더라고요. 좀 뭔가 망설이듯이 약간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 옆에 나타났다는 30대 남자. 그리고는 안 도와줄 거면 상관하지 마요. 그래서 인상이 조금 험악했기 때문에 더 말을 못 붙인 것 같았어요. 그의 건장한 체격과 험상궂은 얼굴도 잊히지 않지만은 무엇보다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는 제보자. 약간 망설이듯이 하면서 뭔가 말하고 싶은 얼굴? 그런 얼굴이었어요. 과연 아이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 잘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뜻밖의 정보. 사상역에 애들이 앵벌이 하는 애들이 한 적이 있긴 있어요. 조직의 뒤에서 봐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자기네들 빼밀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고. 앵벌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조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집이 있어요. 집이랑 많이 나가서 그때 방법을 매로 4시만 되면 그는 어김없이 이곳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부산의 한 무료 급식소. 하지만 배식 시간이 끝나도록 무슨 일인지 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던 그때 그의 소재를 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신데요? 그리고 어느 골목길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남자. 일단 부산에서는 죄를 걸쳐야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죄 안 걸치면 장사를 못했어요. 앵벌이를 하려면 허락이 있어야 앵벌이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은영이와 동은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까? 은영이, 동은이. 아 몰라요? 그때 당시에 한 10몇 년 전에 그런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사상역 앵벌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앵벌이 말고 조그만 놈이나 이쪽으로 빠지면은 그것을 헤어나지. 아 초등학생, 중학생도 그렇게 혹시 이곳에서 아이들에 대한 행방을 찾을 수 있을까? 사상역에 살았거든요. 여자애들이 그런 애들은 못 봤어요. 이 동네 일한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이 50, 40 초반이고 50 초반이고 이런 데는 또 막 감금하고 억지로 일시키면 호주 없거든요. 이렇게 일하는 애들은 다 가족이 있으니까 도움들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이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아무 흔적이 없는 것일까? 수색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데도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적극적인 은폐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일단은 가설로 설정이 되고 그런 걸로 봐서는 범죄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보세요? 아 그때 제가 언니가 백일동에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 집에 며칠 묵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때 2시 정도였을까요? 그날 오후 2시 아이들을 봤다는 새로운 목격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랜 시간 지우고 살았던 그날에 대한 기억을 이제는 꺼내기로 한 여자. 인터뷰를 앞두고 여자는 몹시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쉬고 가라 해서 며칠 쉬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었어요. 대략 몇 시 정도인지는? 2시. 그날 오후 2시경 언니의 집에서 나와 정류장으로 향했다는 제보자. 하지만 정류장에 도착을 했을 땐 이미 버스는 떠나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차를 놓친 상태여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30분이나 남아 있었던 상황. 어쩔 수 없이 상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에 두 아이가 제보자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잘못 뭐냐고 놓쳤잖아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왔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준비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집으로 가는 듯 되돌아가던 그때 초록색, 짙은 초록색 있잖아요. 검은색 섞인 카니발. 아이들 앞에 멈춰섰다는 차량 한 대. 곧이어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더니 운전자가 아이들에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얘들은 뭐 차 놓쳤어? 너희들 내려가려면 태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애가 그 얘기를 듣고 괜찮아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남자는 계속 탑승을 권했다고 합니다. 결국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차량에 올라탔다는 아이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보자의 눈에 좀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옷을 걸어놨어요. 정말 창을 꼼꼼하게 안 보이게 걸었어요. 검은 계통의 옷들. 그래서 저 사람이 세탁소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은영이와 동은이의 마지막 행적은 그날 오후 2시경 버스 정장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제보자는 비슷한 시각 정류장에 도착한 두 아이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이 많고 맥락이 맞단 말이에요. 반복적인 제안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못 이겨서 차를 올라타고는 증발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 시사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 제보가 제일 지금 의미 있는 제보일 개연성이 높은 거죠. 남자가 남긴 또 다른 단서는 없는 걸까? 그런데 전문가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아이를 유인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둘이를 데려갔다는 것은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그 이전에 이와 유사한 그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 아이를 둘을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유괴 납치를 하는 그런 시도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당시 경찰은 양산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비롯해 범죄 전력이 있는 우범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의심을 살 만한 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딱 한 사람, 그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의심할 정도가 아니죠. 거의 맞다고 확신할 정도로 강한 믿음이 있었죠. 범행 수법 자체가 너무도 유사하고 지리감이라든지 범행 시간대라든지. 2008년 여름 양산 일대에서 연속으로 벌어진 미성년자 강제 추행 사건. 2달간 연달아 4건이나 발생했지만 현장에 용의자에 대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9월 6일쯤에 그 양산간 내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또 유사 범죄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5번째 사건 현장에는 다행히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 아동을 빨간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는 용의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건설 노동자 현 씨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양산 여학생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깊게 살펴봤다는 재혁수 경위. 그럴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동일 사건의 피해자가 2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2명이었던 사건이 모두 4건이나 있었던 겁니다. 앞뒤로 2명의 아이들을 태운 뒤 폐가나 공사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온 현 씨. 공교롭게도 그 현장은 은영이와 동훈이가 사는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긴급 체포를 해서 내려오면서 사실은 좀 넌지시 흘렸거든요. 예, 그 박동희 여인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부인을 많죠. 일체 부인을 했고 상당히 시간을 추궁을 하고 했는데 직접적인 증거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그날 녹색 승합 차량에 탄 아이들이 정말 은영이와 동훈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신고를 하지 못했던 제보자가 몇 달 뒤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국에 전화해서 그 인근의 경찰서를 찾았어요. 경찰서에 납치되는 걸 봤다라고 했는데 혹시 범인의 얼굴, 그 차 번호 보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번호 못 봤다고 했거든요. 멀리 있어서.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연락은 안 왔어요. 안 왔고. 비록 그때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우린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역시 단순 가출과 어딘가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인상이라는 것이 일부 조정만 해도 눈끝을 살짝만 올리는가 하더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좀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잘못된 예측을 하면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만약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25살, 27살 어엿한 숙녀가 됐을 은영이와 동훈이 마지막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서 기적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